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4월 17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프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글라드바흐에 패했다. 우니온과 프랑크푸르트, 슈투트 등으로 이어진 리그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다시 흐름을 타나했기에 아쉬운 패배였다. 그래도 초반 하위권에 처졌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순위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카미스키와 요나스빈, 발드슈미트 등 공격진들은 해결하고 있고 스반베리와 아놀트의 중원도 안정적이다. 이어서 레버쿠젠은 최근 리그에서 5연승에 성공하며 6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선두권인 미넨과 도르트문트와는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만 4위는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중에 위니온과 유로파 8강 1차전을 치렀고 다음 주에 일정이 또 있지만 부상자가 돌아온 풀핏이고 휴식할 시간이 충분하기에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레버쿠젠의 리그 페이스가 워낙 좋긴 하지만 위니옹전 휴식일은 이틀에 불과했기에 비르츠와 무사 디아비가 풀타임을 뛰긴 어려워 보인다. 안드리히와 데미르바이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을 중심으로 원정에서 지키는 축구를 할 것이기에 볼프스가 쉽게 최종 수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두 팀이 경기 내내 치열하게 경합할 것이고 한 팀이 앞서는 경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언더 또는 볼프스부르크 프렌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시타레트 대 알크마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타레트는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했다. 그러나 위트레흐트와 흐로닝원 등을 잡아내며 강등권과 거리를 확실하게 유지했다. 시즌 전 워낙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기에 조직력에 문제가 있을 거란 평가였는데 베테랑 스트라이커 일마즈를 중심으로 시즌을 잘 보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아약스에 패하긴 했지만 홈에서는 경기력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 이어서 알크마르는 지난 라운드에서 로테르담에 패하며 2위권과 격차가 벌어졌고 트벤테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파블리디스를 선발해서 제외하며 나선 경기였는데 대신 출전한 미어딩크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주중에는 컨퍼런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안더레흐트에 패했기에 2연패가 됐고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다음 일정이 홈에서 안더레흐트를 만나기에 체력 부담 없이 이번 시타레트 원정에 임할 것이다. 시타레트는 중하위권 팀 중 가장 공격적인 팀으로 코르도바를 비롯한 이선 자원들이 끊임없이 돌파를 시도한다. 때문에 상대의 침투 상황에서 수비 라인의 부담이 크다. 칼슨의 부상 결장은 아쉽지만 미하일로비치와 오드가르트가 공격 작업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약스 대 에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약스는 페예노르트와 고어헤드 상대로 승저 1점 추가에 그치며 고전했지만 지난 라운드에서 시타레트를 잡고 2위를 지키고 있다. 1위인 페예와의 승점차가 작지 않기에 선두 탈환은 어렵지만 그래도 2위를 지키는 건 의미가 있다. 또 페예를 잡고 컵 경기 결승에 갔기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기회는 남아있다. 모하메드 쿠두스의 공백은 아쉽지만 베르바인과 베르기스, 콘세이상과 타디치 등 막강 공격진은 건재하다. 이어서 에먼은 치열하게 잔류 경쟁 중이기에 이 경기 승점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에레디비지의 최강팀인 아약스 상대로 정면 승부를 할 이유가 없다. 역습에 대한 의도를 줄인 확실한 템백으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것으로 보인다. 롬니와 다팔로 등 전방 압박이 되는 이선 공격수들을 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승점에 대한 에먼의 의지가 강할 것이고 수비적으로 나서겠지만 아약스는 전 세계에서 템백으로 나서는 팀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팀이다.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도 좋다. 클라센과 테일러 등 킥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인 중거리 슛 시도로 상대 수비를 끌어낼 것이고 베르바인이 빠른 발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아약스가 승리하고 2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약스의 다득점을 보기에 오버 또는 아약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AS 로마 대 우디넷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는 주중 페예노르트 원정에서 패하며 유로파 준결승 진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그나마 에레디비지의 선두 상대로 한 골만 허용한 것이기에 위안을 삼을 만한데 2차전이 홈 경기기에 충분히 역전을 노릴 만하다. 그러나 최근 부상자가 늘어난 것은 아쉽다. 디발라와
아브라함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고 솔바켄도 결장한다. 엘샤라위와 벨로티가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이어서 우디네세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볼로냐 원정에서는 완패했고 몬차 상대로도 홈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데울로페우의 시즌 아웃급 부상에도 시즌 내내 잘 버텼지만 주축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불거졌고 최근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다. 비올과 페레즈 등 센터백 라인의 안정감이 사라진 최근이다. 로마는 체력적 부담과 함께 공격진에 부상자가 많지만 벨로티는 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선수다. 또 펠레그리니와 스티스탄테 등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가며 공격에 가담할 선수들이 있기에 홈에서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르세유 대 트루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르세유는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랑스의 2위 자리를 내줬다. 우승은 어려워도 2위를 차지해야 챔스 지역 내선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반드시 2위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귀행두지와 윈데르, 산체스와 마리노브스키 등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홈에서 모두 출전시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트루아는 무승이 길어지며 강등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세르와 브레스트, 클레르몽 등 해볼 만한 상대와 연속으로 만났는데 승점 1점 추가에 그친 것이 컸다. 남은 일정에서 최소 2연승 이상을 하며 반등해야 잔류를 노릴 수 있는 입장인데 강팀 마르세유 상대로도 라인을 내린 소극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다. 발데와 우그보, 로페스 등 공격 자원이 모두 피치를 밟을 것이다. 트루아가 승점 1점 추가를 위해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경기를 운영하겠지만 마르세유의 공세를 경기 내내 막아내진 못할 것이다. 홈팀은 타바레스가 상대 측면을 공략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산체스와 파예 등 골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들이 해결할 수 있다. 마르세유의 골 결정력이 최근 다소 떨어졌고 트루아는 템백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에 언더 또는 마르세유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발렌시아 대 세비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렌시아는 레알과 바르샤, 아틀레티코의 3강을 제외하면 비아레알, 빌바오 등과 오랜 기간 라리가의 전통 강호로 군림했던 팀이지만 이번 시즌은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3경기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치기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중위권과 승점 차이가 크지 않기에 한두 라운드 결과에 따라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클루이베르트의 공백은 있지만 카바니와 드로, 리노의 쓰리톱을 가동해 홈 승리를 노린다. 이어서 세비야는 주중에 잉글랜드 원정을 다녀왔다. 라리가 두 팀을 탈락시킨 맨유와 유로파 8강 1차전 경기를 치렀는데 무승부를 기록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후반에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상대의 자책골을 2차례나 유도한 것이 주요했다. 단 이 경기는 부담이 있다. 윙백인 아쿠냐와 볼란치 파페케에 텔레스까지 3명의 주축 선수가 징계로 결장한다. 발렌시아가 홈의 2점과 더불어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상대를 몰아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팀 공격을 이끌었던 클루이베르트가 부상으로 빠지기에 측면 화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